안녕하세요, 오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이트 와인을 추천하기에는 시기상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소개해야 하는 와인들이 몇 병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지난 두 번의 추천을 보면 이제 샴페인 편의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없었고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6만원 이하라는 리미트가 있었는데 이번 화이트 편 역시 제한사항은 없지만 막상 뽑고 나니까 10만원 이하의 와인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보다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와인들 많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천 역시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적인 감정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결과들이 모두에게 다 공유가 된 상태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1등을 바꿀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등 와인이 1등을 못했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 다른 분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 공정성을 보다 더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입니다. 마로네 메문디스 샤도네 랑게. 저희 와인 경력이 엄청나게 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마신 기간을 얘기를 해보자면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서 제가 인상적이다라고 느꼈었던 몇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피에몬테 화이트 와인들의 약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샤르도네 춘편에서도 피에몬테 샤르도네를 소개를 했었고 또 그 외에 저는 평소에 피에몬테에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들을 정말 좋아해요. 예전에 한번 청담 와인뱅크 사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화이트 와인들 비교 시음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안이라는 이탈리아 컬트 와인 생산자의 소린트라는 소비뇽을 마셔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마셨던 와인들이 정말 대단한 와인들이었어요. 화모네, 보냉, 그리고 꾸쉬들이 막 이런 와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와인이 정말 좋았고 다른 분들도 이 와인이 정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을 정도로 피에몬테 화이트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와인 역시 물론 가격대는 다르긴 하지만 역시나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피에몬테 화이트 와인이에요. 생산자 아그리콜라 마로네 컴퍼니는 1910년 피에트로 마로네 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현재 4세대 인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피에몬테 생산자들처럼 다양한 라인업들, 바를로, 바르바레스코, 모스카토 다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와인들은 오늘 소개하는 와인처럼 데일리 와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생산 방식이나 때로와의 관리 그리고 양주 철학 등은 프리미엄 와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피에몬테 샤르도네들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앞서 얘기를 했지만 가성비 맞긴 하지만 단순히 가성비를 넘어서 이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스러운 부분과 부르고뉴스러운 부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고 있고 이런 와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호주나 뉴질랜드도 빼먹을 수 없긴 하지만 굳이 가성비의 우위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피에몬테 샤르도네들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날 제가 평가지를 나눠줬고 거기에 이제 예상 가격을 적도록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9만원 이상 콜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굳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부르고뉴스러우면서도 미국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어 있다고. 근데 굳이 말하자면 좀 미국스러운 쪽에 가깝습니다. 복합성이 좋고 좀 감칠맛이 강해요. 그래서 제 기준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입문자에게는 이만한 와인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구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샤입니다. 오피에 듀몽쇼부 부르고뉴 샤르도네. 부르고뉴 와인 하면 항상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와인 입문 초기에 처음에는 부르고뉴를 멀리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부르고뉴 화이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물론 다른 와인들의 어떤 좋은 가성비들을 인정하지만 샤르도네만큼은 부르고뉴가 가져다주는 이 대체 불감을 아직은 완벽하게 재현하는 신세계의 국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역시 다시 돌고 돌아서 가격이 문제죠. 그런데 가끔씩 가성비의 부르고뉴 와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죠. 그 가성비 부르고뉴 와인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음지에 숨어져 있거나 약간 이런 경우인데 오늘 소개하는 이 오피의 듀몽쇼부 역시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와인 역시 너무나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밸런스, 복합성, 센서빌리티 너무나 다 훌륭하고 특히 이제 시트러스 뉘앙스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부르고뉴를 제가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감히 말씀드려보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와인보다 더 좋은 화이트, 부르고뉴 화이트는 적어도 저는 모릅니다. 현 시점 기준에서는 얘가 1등이에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 얘도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 전에 꼭 한번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 해당 와이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이 오피디 디몽15 와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3위입니다. 클라인 콘스탄시아 소비뇽 블랑. 클라인 콘스탄시아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3대 스위트 와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과거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지낼 때 이 와인만큼은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뱅드 콘스탄스를 생산하는 와이너리죠. 이 뱅드 콘스탄스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 가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와인을 그분과 이제 가장 먼저 마시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애정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콘스탄시아가 스위트 와인 말고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드라이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뇽 블랑 라인이에요. 작년 비티스에서 근무를 했었던 준영 씨의 권유로 클라인 콘스탄시아 방한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사실 이 해당 와이너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고 부탁을 받아서 간 거예요. 제 사비를 직접 써가지고 갔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갔었는데, 제가 작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음에 참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만족했었고요. 우선 이 오프닝이라는 업장의 페어링은 와, 기가 막힙니다. 이 오프닝 뭐 제가 여기에 어떤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없지만 여기는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러한 훌륭한 페어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클라인 콘스탄시아의 소비뇽 블랑들 품질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지금 소개하는 이 와인이 가장 엔트리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나 산도, 복합성 등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그냥 모든 와인을 다 통틀어도 얘보다 가성비가 좋은 와인을 찾기는 아마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다소 전형적인 캐릭터에 약간 질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와인 꼭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담이긴 하지만 행사 도중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남아공하면 우리 슈냉 블랑이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소비뇽 블랑을 생산하냐고 여쭤봤었는데 다소 좀 허무하지만 그냥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인 중에 파스칼 졸류에라는 루아르의 생산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또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분은 레시피대로 또 나오는 와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메티스라고. 이것도 정말 맛있는데 사실 이날의 주인공은 지금 소개하는 이 기본급,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메티스도 아닌 또 다른 와인이 있었어요. 이입니다. 클라인 콘스탄시아 클라라 소비뇽 블랑. 이 와인은 이제 클라인 콘스탄시아 소비뇽 블랑 중에서 가장 좋은 상위 배럴 10개만을 생산을 해서 만드는 클라인 콘스탄시아의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한 해 4,500병 정도밖에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앞서 소개했던 기본급 소비뇽 블랑도 정말 훌륭하긴 하지만 저라면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이 와인을 살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레몬 제스트라고 해야 하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약간 레모나 가루를 와인에 타서 먹는 듯한 특유의 질감인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단단한 코어, 복합성, 시간이 지나면은 고가의 오크 숙성 소비뇽 블랑들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특유의 요거트 향까지 아주 진하게 나는데 그냥 이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와인을 1등으로 뽑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다음 와인이 이제 1등을 하셨고요. 제가 괄호에 이제 퍼더블로케라는 단어를 적었잖아요. 퍼더블로케라는 라인이 또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인데 얘 역시 너무 훌륭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최근에 작셀을 촬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작셀만 촬영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촬영했습니다. 뭐 라콩세 이앙트, 그리고 제세,
포지오 디소토까지 했는데 이 7만원 내외의 와인이 그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나 이 와인이 훌륭한 와인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좋으니까 드셔보시길 바라고, BTS에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직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아마 재고가 많지는 않겠지만 수입사에 연락을 해서 아마 더 다 들여와달라고 연락을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길입니다. 보피에 디몽쇼브 르샤모아 블랑 생토방 프리미에 크리. 생토방은 샤샤노 몽라시나 별리니 몽라시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이긴 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가성비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한 이제 생산자분께서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해당 와인이 이제 생산되는 이 지역이 샤샤르몽타쉐 라인에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인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지만 같이 이제 시음을 했던 샤샤르몽라쉐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샤샤르몽라쉐에 한 표를 더 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뉘앙스들이 많았습니다. 샤몽에 시트러스 향들, 그리고 좋은 산도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와인을 1등으로 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와인을 왜 1등으로 뽑았냐, 비교를 했던 샤샤르몽라쉐가 얘보다 무려 대략 한 5만 원이 더 비쌉니다. 나중에 그 당시 저는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의 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둘은 약간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판매 가격을 확인을 하고 나서는 진짜 충격을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와인은 이 흰꽃 노트가 너무나 뚜렷하고 아름답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흰꽃 향이 뭐예요? 라고 하실 때 이 와인을 드셔보시고 이제 시음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그 흰꽃 캐릭터라는 거를 정확히 캐치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처음에는 주저없이 샤샤르몽라쉐가 내 스타일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고민을 했냐면, 힘이 굉장히 좋아서 피니쉬가 굉장히 이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을 정도로 이 와인의 가성비는 기가 막혀요. 나중에 만약에 가격을 알고 있었다면 주저없이 이 와인을 골랐을 것 같고요. 그 시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도 제가 채점지 상으로는 거의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이 와인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취향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클라라를 제치고 1등을 했고요. 이 와인 저 역시 그래서 많이 샀습니다. 얘도 아까 클라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거의 한 20병 이상 샀던 것 같은데 얘도 한 10병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꽤 여러 병을 마셨는데 아마 조만간 또 시음회가 있어요. 그때 또 마실 것 같습니다. 에노테카에서 수입 판매 중이니까 꼭 한번 구해보시고, 요거의 윈라인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샤몽이 있는데 얘도 정말 좋거든요. 얘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라서 여러 병 샀는데 이 가격에 샤몽, 이 정도 되는 샤몽 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친구도 꼭 한번 구해서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에노테카에서 수입하고 있고 에노테카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이트 와인 추표까지 2025년의 모든 와인 추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다수의 와인을 추천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기회가 간간히 되면 이제 따로따로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자주 뵙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지금까지 오브였습니다.